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네, 그냥, 저기 뭐, 제가 들어오는 과정 중에 요거 뭐, 하다가 요게, 선이 갔는데, 뭐, 글을 보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요즘 일정이 굉장히 좀 바쁜 시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요번 일주일 동안은, 어, 네, 감기도 오고, 네, 이제 감기는 뭐 다 났습니다. 네, 그런데 뭐 감기도 오고 한 일주일 전에, 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다음 주까지는 이제 춘천에 이제 출장 강의 이제 특강이 있어가지고 이제 출장 가고 뭐 이러는 바람에 원래 제가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요번에는 이제 주말에 이제 일주일 정도 못했어요. 예, 아니 못했고 다음 주까지는 아마 주중에는 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렇게 살짝 시간을 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저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듣고 있는 시점이 봄일 수도 있고 여름일 수도 있고 가을 겨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네 5월입니다. 네, 지금 네, 자 5월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제가 뭐 다음 주까지는 조금 일정이 좀 바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다음 주까지는 많이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편 정도씩은 이렇게 찍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제 강의, 요런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요번 학기를 마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게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저작자사건의 행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제 저작자산권의 한계에 대해서 이게 무제한적이지는 않다 저작자산권이 그래서 이제 법정 허락 제도를 얘기했고 이제 보호기간 유한성이 있다 이걸 이제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공부했고요. 저작자재산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보통 이제 사용 수익 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 인격권은 양도 같은 거 안 되죠. 행사상 일신 전속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저작 재산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도 가능합니다. 양도를 하고, 예, 거기에서 이제, 내가 그만큼 창작했던 대가를 양도를 통해서, 예, 그 대금으로서 이제 우리가, 대가로서 우리가 그걸 회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가장 저작재산권 행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저작재산권을 일부 양도하는 거, 뭐 지분권 일부 양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야 이제 계약에 의해서 이제 양도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저작재산권을 전부를 양도한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전부 양도하겠죠. 전부 양도한다고 하겠습니다. 전부 양도했을 때는, 자, 우리가 이제 저작재산권이 자 우리 한번 기억하시죠? 암기하시죠? 이거는 이제 복공, 공전, 배대이 그죠? 복제권, 공용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렇게 되는 거죠. 공중송신권은 다시 네, 방전디 해가지고 이제 방소권, 전소권, 디지털 음성 송신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전부를 양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자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어떤 그 뭐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창작물을 갖다가 양도받는다고 할게요. 갑으로부터. 저는 투자자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제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저작재산권자라 하더라도 제가 이거 또 새로운 디자인을 창작할까요? 아니요. 원래 창작하는 사람이 창작하는 거예요. 예, 저는 예를 들어서 사업가지 이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창작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창작물의 가치를 알고 그 창작물을 활용하려는 사람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창작자가 또 창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문화 양상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이 예컨대 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이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합니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뭘 빼냐면 예, 여기 이제 보시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뺀다는 거예요. 요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왜겠습니까? 창작자가 창작할 때니까. 예. 제가 사업가라면 제가 사업가로서 승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창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권리를 주는 게 맞다. 이거는 창작자한테 권리를 주는 게 맞다. 왜? 창작자가 또 창작을 할 테니까. 네, 요게 반영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아무리 전부를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사업가인데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개변을 가하는 어떤 창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원래 원 저작권자한테 있다면, 예, 원 창작자에게 있다면 내가 이거를 변형시켜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양도 계약을 할 때, 예, 전부 양도한다 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한 권리도 포함해서 양도합니다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안 넘어간다. 예,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런데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약간 이제 공학적인 부분, 이제 프로그램을 다루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왜? 프로그램은 항상 환경이라든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 개변을 가야 되는 경우라는 거죠. 프로그램의 특성상. 그래서 이거는 도리어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넘기지 않습니다. 라는 특약이 없는 한 전부 양도할 때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죠? 네. 그러니까 자, 일반적인 저작권은 아무런 얘기 없이 전부 양도 계약을 했다 그러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안 넘어갑니다. 근데 프로그램은 아무 얘기 없이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한다 그러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넘어간다. 그래서 안 넘기려면 특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우리가 전부란 말에 뭐 다 넘어오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근데 프로그램은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사적 자체에 의해서 우리는 뭐 이용 허락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뭐 특별히 설명할 건 없죠. 그렇죠? 내가 이제 뭐 저작재산권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정도로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저작재산권을 좀 활용할게요 라고 하는 거. 이용 허락하는 거. 네. 요게 이제 채권적 계약이죠. 예, 그냥 쓰는 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 이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지긴 하는데요. 질권입니다. 질권. 질권이라는 게 뭐냐면 담보권이에요. 담보권. 여러분들 이제 그 민법에 공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민법에 보면 이게 물권편에, 예, 물권법에 있어요. 민법에 물권법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담보물권으로서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질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그러니까 우리 보통 부동산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 담보권이니까 요걸 우리는 저당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동산을 맡기고 만약에 휴대폰을 맡기고 아니면 어떤 가방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 뭐 이제 전당부에서 돈을 빌린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질권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질권은 우리 지식재산권에서도 이제 질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그래서 동산, 부동산 외에 이제 우리 이제 이거를 권리질권, 권리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권리도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우리는 질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돈 빌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원활히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가능하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저작재산권 등에 대해서 이제 기증할 수 있는 규정도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뭐 내가 내 걸 갖고 권리를 행사한다기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내가 그냥 국가에 그냥 기증하고 싶다. 내 지식재산권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법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다 정도면 되겠죠. 뭐 기증에 대해서 뭐 여기서 뭐 강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공학을 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프로그램 있죠. 프로그램 저작물.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무슨 제도가 있냐면 임치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임치제도. 임치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공공기관에 쉽게 말해서 맡겨두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보관하게 하는 거.
뭐 창고에 보관하듯이 보관하게 하는 거. 요게 이제 프로그램의 임치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프로그램의 임치제도라는 걸 이렇게 따로 이제 두고 있을까요? 따로 두고 있을까요? 네.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겠죠. 그죠? 이제 자, 요 임치제도는 뭐냐? 예. 그래서 왜 두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자,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네, 이거를 이제 이용하는 어떤 대기업이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는 약간 이제 비밀성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소기업입니다. 소기업. 예. 근데 이제 어떤 뭐 장치 같은 걸 여기 이제 납품을 하면서 이쪽에서 부당하게 아니 너희 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너희 소프트웨어를 우리한테 넘겨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네. 쉽게 말해서 일명 우리 갑질이죠. 갑질. 그래서 사실은 상생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이상하게요. 외국에 가서 다른 기업이라든가 뭐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외국에서는 뭐 그냥 되게 착한 척하고요. 뭐 이렇게 원래 성질이 좀 나쁜데도 불구하고 뭐 성깔 부리지도 않고요. 온순한 양처럼 네. 그죠? 무슨 뭐 근데 뭐 운동선수들도 뭐 한국에서 막 그렇게 성깔 부리다가 외국에 나가면 진짜 뭐 화를 내야 할 분위기 뭐 인종차별적 발언을 듣는데도 그냥 네. 몰라서 모르는 것도 있지만 뭐 알고서도 그냥 지나가고 네, 온순한 양처럼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옛날에 이제 뭐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로 이제 갔던 뭐 이런 선수들도 보면 굉장히 성깔이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왜 거기서는 그렇게 온순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는 또 이제 완전 네 어떤 자기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런 성품들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끼리 의논되고 자기 그거 하면서 이 외국에 와서는 또 이렇게 그런 경우는 조금 저는 그게 좀 마음에 좀 안 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쁜 성격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가지고 약간 외국에는 위축이 되고 내가 한국은 잘하니까 한국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예, 기업도 이제 외국에선 되게 이제 뭐 네, 신사 같고 네, 뭐 다 뭐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는 느낌인데 한국에서는 뭐 이게 중소기업하고 할 때는 업무를 되게 깐깐하게 뭐 이게 쉽게 말해서 갑질하고 손에 안 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우리나라 둘이 반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외국에서는 좀 약간 깐깐하고 따질 거 따지고 합리적으로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좀 약간 기업이 좀 작고 좀 어려운 기업이다. 그러면 도리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너그럽게 봐주고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건 문제는 밖에서는 굉장히 이게 친절하게 얘기하면서 또 집에 와서는 부모님이라든가 형제들한테 뭐 이렇게 성과를 부리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게 생각보다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 우리나라 이제 맨날 상생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진짜 상생했으면 좋겠어요. 말로 하지 말고 예, 행동과 계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이제 소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뭐 중기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협력업체들 있잖아요. 협력업체들한테는 갑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점잖게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조건이 되게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이 너희 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 프로그램 관리할게라고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그냥 자기가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소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그 장치를 사주는 사람인데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거를 들어줘야 이거 안 들어주면 어떻게 불이익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부 기관에 임치를 시키는 거예요. 맡겨놓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경우 거기서 이제 그 교부를 받아서 이제 쓰도록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소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 입장에선 이쪽에 이제 갑질을 막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 임치제도는.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 대기업에겐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소기업이니까 갑자기 이 회사가 막 망하는 거예요. 예. 뭐 자연재해에 의해서 막 갑자기 뭐 비가 많이 오고 비가 안 오고 막 이러면서 이 자본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망하는 거죠.
예, 뭐 자연재해와 사실은 프로그램과는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폐업을 한다거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서 이제 그 회사가 어렵거나 이렇게 관리하기 어려웠을 때 그러면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안정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소기업의 이제 지금 상황이 이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데 나중에 제대로 이런 것들이 서포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소스 코드가 이런 과정 중에 소스 코드가 멸실될 수 있고 얘네들이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거 장치를 쓰고 이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데 아니 뭐야 너희들이 믿음이 안 가네 라고 했을 때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정부 기관에 요거를 임치시키는 거예요. 임치를 시켜놓으면 이쪽이 망하더라도 대기업은 여기서 사용하는 자로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게 교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교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좋아, 우리 계약하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시제도는 이런 측면에서 예, 활용도가 좀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루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임시제도가 있으니까 네, 그거 우리가 잘 활용해 보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인증제도 뭐 더 설명드릴 건 없어요, 그죠? 네, 뭐 인증제도 이게 왜냐면 이 저작물에 대해서 이거를 뭐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신뢰할 수가 없네. 왜냐면 지식재산권도 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증기관에서 예, 우리가 인증을 받고 하면 예, 이게 믿고 거래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증 제도를 두고 있다. 네. 뭐 그렇게 우리가 법리적으로 뭐 쟁점화 시켜서 이제 공부할 내용은 뭐 그다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작자산권이 소멸이 됩니다. 어떻게 소멸되겠습니까?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소멸되겠죠. 이걸 이어받을 상속인이 없으면 소멸돼요. 네, 이제 민법에서는 뭐 이제 유형물의 재산권은 그냥 국고로 기속되는데 우리 지식재산권은 공정한 이용 도모를 통해서 문화 향상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상속인이 없는 경우 이제 소멸시킨다. 뭐 이건 뭐 법인 등의 해산도 이제 뭐 네, 당사자가 사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이용 허락인지 양도 계약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걸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출판 계약을 합니다. 매절 계약을 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뭐 교재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저도 이제 출판사를 등록받고 이제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뭐 많은 경우는 제 책이에요. 이제 제 책만 찍는 건 아니고 다른 교수님의 책도 찍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제 책을 중심으로 이제 현재는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할 게 없어요. 예. 근데 저는 지식재산권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거는 제가 안 할 것 같아요. 예. 이게 매절 계약은. 예, 저는 저하고 거래하는 어떤 경우도 뭐 출판 거래든 모든 거래도 저는 이런 매절 계약을 안 합니다. 네. 이 매절 계약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계약을 맺었는데 갑에서 을로 예, 계약을 맺었는데 그냥 그러니까 네. 한 번에 뭐 계약금을 주고 권리를 양도하는 이런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퉁치는 거예요. 초반에 퉁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100만 원 주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뭐 책이 만약에 100만 부 팔렸어요. 근데 이미 이거를 양도를 했기 때문에 갑이 아무런 수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희나 작가 뭐 이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매절 계약입니다. 매절 계약. 예. 그래서 이제 계약금을 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대박이 터져도 누가 대박이에요? 을이 다 갚는 형태예요. 갑에게는 아무런 떡고물도 없습니다. 예, 검정 고무인 사건도 이것 때문에 작가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네. 참 안타까운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창작자도 그렇고 이런 문화에 관련된 이런 분들이 저작권법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활용되는 문화 향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네,
그 법이 있는데 법을 모르고서 창작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저는 축구 선수가 축구 룰을 모르고 축구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작자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물론 이걸 뭐 적용하는 뭐 이렇게 그 뭐 전문가, 예, 법조인 같은 지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와 그다음에 마인드, 이건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건도 있지만,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갑이 이렇게 이제 계약 이렇게 하면 대박이 터지면 이제 이쪽에서 대박이 나는 거죠. 네. 근데 자, 이렇게 매절 계약을 했을 때 한 번에 퉁쳤잖아요. 한 번에 딱 돈을 주고 끝냈잖아요. 근데 이게 양도 계약이에요? 이용 허락 계약이에요? 만약에 이용 허락 계약이면 값도 일정 거기 수익분에 대해서 받는 거고,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도 양도 계약이라면 못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는 뭐로 보냐면 이 계약금을 봅니다. 계약금을 가지고 봐서 계약금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출판 쪽으로 얘기하면 인세를 주잖아요. 인세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거는 양도 계약으로 봅니다. 양도 계약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정도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용 허락 계약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수익이 발생하면 그때는 갑에게 돈을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양도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용 허락으로 볼지 양도 계약으로 볼지를 이게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이제 출판을 하건 이제 창작과 관련된 제 전공이 이제 창작과 관련된 거니까 창작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약간 양도 계약적인 측면도 필요해요. 예, 필요해요. 예, 왜냐면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또 이쪽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절충적으로 이제, 이렇게 양도 계약을 통해서 양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창작자에게, 그러니까 계약에 의한 거죠. 계약에 의해서, 일정 수익분에 대한, 좀 지분을 끝까지, 예, 그 권리가 있는 한 끝까지 이제, 공유하는 형태로 지금 저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는 저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뭐 그렇게까지 네, 안 주고서 제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같이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지. 네. 자, 9번째입니다. 9번째. 독점적 이용권자의 우리가 이제 대유권 행사가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독점 배타권이 아니고 이건 뭐 채권적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채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위권. 대위권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갑이라는 저작권자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을이라는 사람으로서 이용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침해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침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항해야죠. 그죠? 정지 청구 같은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소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은 그냥 채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지 이렇게 독점 배타적인 어떤 형적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침해 주장을 못 해요. 예. 그럼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갑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이 안 하네. 해야 되는데 안 하네. 자, 이랬을 때 을이 하지 않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갑을 대신해서 이렇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요걸 우리는 대위권이라고 해요. 네, 이거 뭐 채권자 대위권 네, 뭐 해가지고 우리 이제 민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아마 이제 요게 103조, 104조 요 근처에 있을 거예요. 네, 민법. 자, 이런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요 채권자 대위권은 인정이 현재는 되고 있다. 네,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거기 판례지문이 있어요. 예, 교재 보면 판례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를 대위하여 침해 정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예, 이거 갑을 대신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을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산업재산권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네, 네. 일반적인 이제 다수결적 견해가
자, 요거는 이제 우리 계약에서 이제 뭐 계약과 관련해서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연극 저작물의 공연을 위해서 사용한 음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가? 자, 이게 계약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음악 저작물이 있는데 음악 저작물을 원래는 이제 연극에서만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네, 했는데 그런 게 아닌 다른 용도, 이걸 가지고 연극에서 배경음악으로만 사용되기로 했는데 뭐 음반을 발매한다든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어떤 행사장에서 막 이걸 사용하는 거죠. 다른 그 연극이 아니라 다른 행사장에 뭐 이런 경우에 원래 그렇게 계약했던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안 되겠죠. 그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용할 목적이라면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계약이 또 새로운 범위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연극에만 사용하기로 만약에 계약을 했다면, 이용 허락을 했다면 연극에만 사용해야 된다. 예. 그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은 그건 이제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용 허락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